네, 여러분, 저희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적과전 과수 4종이죠.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이 상품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과수 품목의 종합위험 망식 상품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여러분 교재 바로 보시면은 나번 종합위험 방식 상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한마디로 과수 품목들을 배운다 이렇게 먼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1번 보시면은 이제 해당하는 품목들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하나하나 보자면은 일단 첫 번째 복숭아 들어가고요. 두 번째 자두, 그 다음에 매실, 살구, 오미자, 밤, 호두, 유자, 그리고 포도, 대추, 참다래, 복분자, 무화과, 오디, 감귤 이렇게 총 15개 품목이 우리가 이제 다루는 과수 종합위험 방식 상품에 해당한다. 이렇게 먼저 크게 봐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 준비는 큰 틀을 먼저 잡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한번 나눠볼게요. 품목들을 나눠보자면은 이 복숭아부터 이제 유자까지 한번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포도, 대추, 참다래 나누고 다음에 복분자랑 무화과 나누고 마지막으로 오디, 감귤 이렇게 따로따로 볼 거야.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나눈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바로 그 아래 이번에 주요 특징에 나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먼저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본 이 15개의 품목을 다시 나누게 되는데 먼저 A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뭐냐?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에 해당하는 것들은 첫 번째죠. 복숭아부터 유자까지. 자, 복숭아부터 유자까지 총 8개가 될 거예요. 이 8개의 품목이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 A라고 쓸게요. 여기서 지금 교재에서 A라고 했으니까 지금 복숭아부터 유자까지가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 뭐냐 하면은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수확량이 감소했을 때 보장해드리는 방식이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다. 이렇게 여기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밑줄 친 이 단어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종합위험으로 한마디로 종합위험이면 뭐예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 3종 세트를 종합위험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종합위험으로 수확량이 감소했을 때 보장해드리는 방식이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으로 복숭아부터 유자까지 해당하는구나. 먼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포도, 대추, 참다래 얘네들은 우리는 이제 참대포 앞글자를 떼서 참대포라고 부를 건데요. 이 참대포는 뭐냐? B번에 나와 있죠. 참대포는 종합위험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 방식이구나. 자,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 방식인데 종합위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장하는 재해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 3가지가 들어가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 방식은 뭐냐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요 해당하는 참다래, 대추, 포도의 수확량이 감소했을 때 이거를 보장해주는 것 플러스 이제 비가림 시설의 피해까지 보상해드리는 게 종합위험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 방식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B에 해당하는 참대포 참다래, 제추, 포도 얘네들은 얘네는 비가림 시설도 있는 과수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복분자랑 무화과 얘네는 C인데요. C가 뭐냐? 그 내용 보시면은 C는 수확 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이구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수확 전에는 종합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수확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 종합위험을 담보하는 보장 방식인데 수확기 이후에는 특정 재해만 보장한다고 했어요. 제가 이거 저희 2차 1과목 강의 시작할 때 초반부에 설명드렸던 건데 기억나세요? 얘네들 이 복분자랑 무화과 같은 경우는 수확 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이라고 수확 전에는 종합위험이니까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 3가지를 다 보장을 하고 수확기 이후에는 3가지 특정 재해 강풍, 태풍, 우박 얘네만 보장한다 이렇게 기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C번 수확 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이구나.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마지막이죠. 마지막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이 뭐냐 하면은 자, 두 가지가 해당하는구나. 두 가지가 뭐냐? 여기 있죠. 오디랑 감귤. 얘네 두 가지 품목은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보상하는 재해는 종합위험이니까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 세 가지 세트 다 들어가는 거고 얘네들은 과실손해를 보장해주는 방식이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합위험으로 이 과실에 손해가 났을 때 보장하는 거구나. 자, 과실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서 이제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상하는 게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이랑 같이 본 요 내용이 이 과수 상품들, 이 종합위험 방식 상품 중에 과수의 큰 틀이 딱 요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이 다음부터 할 거는 이제 각각의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 종합위험 비가림 과세 손해 보장 방식, 그리고 수학 전 종합위험 과세 손해 보장 방식, 마지막으로 종합위험 과세 손해 보장 방식까지 더 살을 많이 붙여서 공부를 할 거구나. 이렇게 먼저 크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재 아래 보시면은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 추가적인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설명드린 내용이랑 동일한 내용 같네요. 그냥 여러분이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종합위험 방식 상품 과수의 상품 내용은 뭐가 있냐 먼저 보시면은 이제 공통적으로 이 15개 품목이죠. 15개 전 품목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거는 먼저 보상하는 재해 보실게요. 보상하는 재해가 여기 자연재해 나와 있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조수의 화재 나와 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종합위험 방식 상품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종합위험을 보장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에서는 종합위험에 해당하는 거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이 3종 세트를 종합위험이라고 한다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과 보시는 이 내용, 이 15개 과수의 전 품목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내용은 보상하는 재해에 먼저 자연재해 들어갔죠. 그리고 다음 보시면은 조수의 그리고 화재 다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 당연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자연재해의 정의를 다 아셔야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앞에서 본 내용이랑 저희가 지난번에 본 내용이랑 동일한 정의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시간상 요 내용은 패스하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은 제가 이 적과전 설명드릴 때였나 설명드렸죠. 여기 자연재해에 들어가는 이러한 재해들 어떻게 외운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 조태우 기억나시죠? 조태우랑 강호동이 폭설기에 너무 추워서 한냉 증상이 왔대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린 대로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자 조태우의 조, 그다음에 태풍 피해, 우박 피해, 그리고 강풍, 호우, 동상해, 그리고 폭염, 설해, 기타 자연재해, 한해냉해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에는 기본적으로 조태우, 강호동, 폭설기, 한냉 증상이 왔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런 자연재해의 정의는 앞에서 배운 내용과 동일하니까 일단 패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거 하나 있죠. 병충해가 있어요. 이 과수 품목 중에서는 병충해 보장도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유일하게 딱 한 가지 품목만 이 병충해를 보장하는데요. 자, 병명 나와 있어요. 당연히 암기하셔야 돼요. 기본입니다. 세균 구멍병. 세균 구멍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만 보상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15개의 품목에 다 해당하는 거 아니죠. 어디에만 해당해요? 복숭아의 경우에만 병충해 보장을 하는데 병충해 중에서도 그러니까 병 중에서도 유일하게 하나 세균 구멍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만 우리가 보장을 하는구나. 이렇게 형광펜 밑줄 그고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이제 복분자랑 무화과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이 복분자랑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 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이죠. 수학하기 전까지는 종합위험으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다 보장하고 수학기 이후에는 특정 위험으로 강풍, 태풍, 우박만 보장한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복분자랑 무화과 자, 네, 얘네들은 이제
각각의 이 수학 개시가 언제까지냐 지금 그 날짜가 나와 있는데요. 복분자는 여기에서 수학 개시 이후라는 게 기간이 언제까지냐? 이듬해 6월 1일 이후까지다. 자, 그러면은 무화과는 수학 개시 이후가 언제까지냐? 언제부터냐? 자, 이듬해 8월 1일 이후를 수학 개시 이후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 이해하기 쉽게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자면은 네, 먼저 이 복분자랑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보험가입의 구조가 이렇게 되겠죠. 자, 뭐 예를 들면은 2023년도 한 11월경에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언제까지 하냐? 수학을 6월 1일, 그러니까 다음 년도니까 2024년도 6월 1일이 수학기라고 해요. 그러면은 요 수학 전은 언제까지냐? 수학 전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 가입 시점부터 수학 전이니까 수학 전은 요만큼 기간인데 언제를 얘기하냐? 자, 이거는 이제 5월 31일까지가 수학기 이전이라고 해요. 수학기 이전이라고 하고 이 수학기 이전에는 어떤 위험을 보장해요? 종합위험을 보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6월 1일에 수학을 했어요. 그럼 그 이제 수학 종료까지를 수학기 이후라고 하는 거겠죠. 이 수학기 이후는 언제부터냐? 6월 1일 이후. 여기 이듬해 6월 1일 이후라고 했죠.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수학 종료가 언제냐? 이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수학 종료가 6월 20일 수학 종료입니다. 자, 그럼 복분자는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가 수학기 이후구나. 그리고 이 수학기 이후에는 특정 위험이죠. 특정 위험으로 보장하는 재해가 뭐뭐뭐냐? 강풍, 태풍, 우박 요 세 가지만 보장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그리고 무화과는 언제 수확을 하냐? 자, 동일한 원리죠? 근데 무화과는 8월 1일이 수확일이라고 보면은 이제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수확기 이전은 이제 7월 말까지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무화과는 이제 8월 1일부터 수확을 해서 수확 종료가 언제냐 하면은 10월 31일이 수확 종료일입니다. 자, 그럼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이 8월 1일부터 수확이 종료되는 10월 31일 요만큼 기간이 이제 수확기 이후가 되는 거겠죠. 이만큼의 기간이 수확기 이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수확기 이후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수확기 이후에는 특정 위험만 보장을 하고 해당하는 재해는 3개였죠. 강풍, 태풍, 우박을 보장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지금 보실 내용은 뭐냐? 지금 보실 내용은 이 수학기 이후 특정 위험에 해당하는 이 강풍, 태풍, 우박 얘네의 용어의 정의가 각각 뭐냐? 강풍, 태풍, 우박 얘네의 정의가 뭐냐? 이거를 지금 같이 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강풍이랑 태풍 같이 묶여 있고 그 다음 우박 따로 있는데요. 자, 이 수학기 이후에 복분자랑 무화과에서 태풍이랑 강풍 이 정의를 보시면은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한 때 발령 지역의 바람과 비를 말하면서 자, 숫자 외우세요. 최대 순간풍속 얼마예요? 14m/s 이상까지 외우셔야 돼요. 이상의 바람을 포함합니다. 이때 강풍은 어떻게 측정하냐? 이때 강풍은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의 기상 관측소 여기에 나타난 측정된 자료 중에서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을 하는구나. 가장 큰 수치의 자료를 판정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외우시면 되고 다음 우박은 특이한 거 없습니다. 우박은 정란운이랑 봉우리 저군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 알갱이나 얼음 덩어리가 내리는 것을 우리는 우박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정리.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시 한번 이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에 보장하는 재해가 뭐냐 각각 나와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자면은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 우리 지금 품목 8개 있죠? 복숭아, 자두, 밤, 매실, 오미자, 유자, 호두, 살구 총 8개 품목 나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보상하는 재해가 뭐냐? 종합위험이에요. 종합위험이면 기본적으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보장한다. 근데 특이사항 한 개 있었죠? 특이사항 밑줄 그면은 여기에서 이제 복숭아
복숭아는 이제 병충해도 보장을 함께 한다고 했는데요. 병충해 중에서도 병 하나죠. 세균 구멍병을 보장한다. 이거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아래 바로 보시면은 자, 자연재해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냐? 조태호랑 강호동이 폭설기에 너무 추워서 한냉 증상이 왔대. 지금 걔네가 있는 거야.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요. 조수해가 뭐냐? 화재가 뭐냐 나와 있고. 자, 병충해 다시 한번 볼게요. 병충해는 유일하게 복숭아 품목에만 해당하는 거로 병충해 중에서도 유일하게 세균 구멍병만 보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 세균 구멍병이 뭐야? 바로 아래 설명 나와 있어요. 네, 세균 구멍병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자면은 주로 잎에 발생한대요. 그리고 가지랑 과일에도 발생하는 게 세균 구멍병이구나. 자, 그리고 이게 뭐냐 뒤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아래 그림 3-1 보시면은 자, 이 과일에 발생했어요. 그리고 주로 이렇게 잎에 발생하는 게 이 세균 구멍병이구나. 그리고 얘는 지금 우리 이 과일에 또 발생한 모습이구나. 요렇게 생긴 게 세균 구멍병이에요. 자, 유일하게 어디 이 세균 구멍병은 only 복숭아에만 해당하는 거고 이 과수 품목에서는 우리는 이 병충해 보장하는 거는 복숭아만 해당하고 세균 구멍병만 하나만 보장을 해준다.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다음 나번 보시면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에 나와 있는데 우리 앞에 저과전 파트 배웠을 땐가 그때 본 내용이랑 다 동일하죠? 자, 특이한 내용만 보자면은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동일하고 네 번째 한번 볼게요. 원인에 직접이나 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인한 손해는 당연히 보장하지 않죠. 왜냐면은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이면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이 세 가지만 보장하기 때문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아닌 병해충으로 인한 발생한 손해는 당연히 보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옆에 다만 나와 있죠. 다만 복숭아의 세균 구멍병으로 인한 손해는 제외한다 나와 있는데 당연한 거죠. 우리가 유일하게 복숭아는 병충해 보장을 하는데 그 병충해 중에서도 세균 구멍병만 보장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제외한다. 한마디로 복숭아의 세균 구멍병은 보장한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다음 5번, 6번, 7번, 8번, 9번 다 우리 앞에서 읽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니까 여러분은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주시고 저는 그냥 넘길게요.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이제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 나와 있어요. 해당하는 품목 뭐라 그랬어요? 자, 2개 나왔죠? 오디랑 감귤이라고 했어요. 이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 말 그대로 이제 과실에 손해가 났을 때 보장하는 방식이구나. 얘네들은 2개, 오디랑 감귤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상하는 재해가 뭐가 있냐? 말 그대로 종합위험이죠. 종합위험이면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이 3종 세트를 보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아래 1번, 2번, 3번 다 기본 내용이에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들어가고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시면 특이한 내용만 볼 건데요. 자 보시면은 특이한 내용이 아직 없네요. 그리고 네 9번까지 특이한 내용이 없어요. 자 그냥 이런 거는 보상하지 않는구나. 우리 앞에서 본 내용과 동일하구나.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 3번 종합위험,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 방식. 자, 얘네들은 뭐라고 했어요? 얘네들은 일단 참대포 3가지 품목 들어간다고 했죠. 참가래, 대추, 포도 들어가고요. 얘네들은 이 참가래, 대추, 포도의 수확량 감소도 보장하고요. 플러스 비가림 시설의 피해도 보상해드리는 게 종합위험,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아래 내용 표 먼저 같이 보시면은 가번 이 보상하는 재해에서 품목 나와 있죠. 자, 참대포, 참달의 대추포도가 종합위험,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 방식이구나. 이 품목 플러스 비가림 시설도 보장하는구나. 여기까지 추가로 공부하시라고 했어요. 자, 보상하는 재해 마찬가지로 종합위험이에요. 그러면은 3종 세트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 기본 들어가고요. 특이사항은 이 비가림 시설에서는 화재가 특약이에요. 화재는 특약으로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서 가입할 수 있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자 아래 보시면 1번, 2번, 3번 특이 내용 없네요. 마찬가지로 그냥 넘어가고 자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뭐가 있냐. 자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특이한 내용이 없어요.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보시면 이제 이거는 시설에 관한, 비가림 시설에 관한 내용이겠죠. 직접이나 간접을 묻지 않고 농업용 시설물의 시설이나 수리나 철거 등 관계 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보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목적에 수리나 복구를 지연했어요. 그래서 손해가 가중됐으면은 그거는 보장하지 않는구나. 지금 그 내용 나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4번 수확 전 종합위험 손해보장 방식. 자, 보상하는 재해랑 보상하지 않는 재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말 그대로 수확 전에는 종합위험이고 수확기 이후에는 특정 위험으로 강풍, 태풍, 우박 세 가지를 보장하는 게 수확 전 종합위험 손해보장 방식이구나. 자, 품목 2개 들어간다고 했어요. 복분자랑 우화가 있는 거 체크. 자, 그리고 수확 전에는 종합위험이니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3종 세트가 들어가는 거고요. 수확기 이후에는 특정 위험이니까 강풍, 태풍, 우박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럼 그 내용 그대로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복분자랑 무화과 이 두 가지 품목의 수확 개시 이전이랑 이후 어떻게 구분하냐 그 기준이 나와 있어요. 자, 쉽게 생각하시면은 수확 개시 날짜를 여러분이 암기하시면은 쉽게 이 내용을 다 보실 수 있는데요. 수확 개시일이 복분자는 6월 1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무화과는 수확 개시일이 8월 1일이다. 이렇게 먼저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수확 개시일이 복분자는 6월 1일이에요. 그럼 당연히 수확 개시 이전이면은 6월 1일 이전이 되는 거니까 5월 31일 이전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무화과는 수확 개시일, 수확하는 개시일이 8월 1일이면은 수확 개시 이전은 8월 1일 이전이니까 7월 31일 이전이 되는구나. 자, 그러면은 수확 개시 이후는 어떻게 돼요? 이 날이 수확 개시일이니까 수확을 시작하는 거겠죠? 그럼 이날 이후가 수확 개시 이후가 되는 거네요. 자, 내용 보시면은 6월 1일 이후, 8월 1일 이후. 자, 다 맞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 없으시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왜 다 이듬해가 붙었어?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보험 가입을 11월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 2023년도 11월에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보험 가입한 게 언제 수확을 해요? 당연히 다음 연도 2024년도 복분자로 치면은 6월 2일 이후, 그 다음에 이 무화과로 치면은 2024년도 8월 이후에 수확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보험을 가입하는 시점은 2023년도고 이제 수확을 개시하는 날짜는 2024년도죠. 그러니까 2023년도니까 이듬해면은 그 다음 연도가 된다. 그래서 다 이렇게 이듬해라고 써놨구나. 그냥 이렇게 쉽게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래 내용 보시면은 수확 개시 이전에는 종합위험이에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세트 동일한 내용이니까 전 안 읽을게요. 그리고 수확 개시 이후에는 특정 위험이라고 했죠. 아까 수치 잘 봐두시라고 했어요. 태풍이랑 강풍 같은 경우는 최대 순간 풍속 13m/s 이상까지, 이 이상을 만약에 안 쓰면 틀려요. 이상까지 같이 봐두시고요. 그리고 바람의 세기는 세계의 기상 관측소에서 나타난 측정 자료 중에서 가장 큰 수치 여러 개가 측정이 됐어요. 그러면 가장 큰 거를 바람의 세기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박은 특이 내용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시면 특이 내용만 볼 건데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네, 다 특이한 내용 없고요. 네, 다음 수확 개시 이후에 지금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뭐냐 보시면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당연히 보상하지 않고요. 수확기에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나 과실로 수확하지 못했어. 당연히 보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번 보시면은 최대 순간 풍속이 14m/s 미만의 바람으로 발생한 손해 보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게 어려운 내용 같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복분자랑 무화과 같은 경우는 수확기 이후에는 특정 위험으로 강태우만 보장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서의 강풍 태풍의 용어의 정의가 뭐였냐 하면은 최대 순간 풍속이 14m/s 이상의 바람을 포함해서 이때만 태풍 강풍이라고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준치 미만으로 발생한 손해는 피해가 입었어도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보상하는 손해의 기준이 안 됐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어려운 내용 없고 다 중복된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꼼꼼히 그냥 아, 맞다, 이런 게 있었구나, 이래서 보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종합위험 방식 상품 과수 품목에 총 15개 품목 나누는 거 4가지로 나눴죠.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 종합위험 비가림 과수 손해 보장 방식, 수학 전 종합위험 과시 손해 보장 방식, 마지막으로 종합위험 과세 손해 보장 방식까지 총 4가지로 나눴는데, 자, 각각의 4가지에는 어떤 품목이 해당하냐, 그리고 보상하는 손해가 뭐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뭐냐, 그리고 병충해 유일하게 한 게 그 복숭아 품목에 세균 구멍병만 보장한다고 했죠. 이렇게 특이한 게 있구나, 요 정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각각의 품목별로 이제 본격적으로 세부적으로 보험 기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